신나소 신나세 신명나는 소통 신명나는 세상.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이렇게 안 치우는 뭔가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뭐죠? 보통 뭐 이렇게 물건을 필요 없는 물건들을 이제 버리지도 못하고 또 뭐 처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어떤 주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웠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증상에 대한 정확한 용어와 질병적 분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13년이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의 정신의학 학회에서 이제 정신과 질환을 진단하는 통계와 관련된 편람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DSM-5라고 하는 이제 버전이 계속 발달되는데요. 2013년부터 이 저장 장애, 그러니까 물건을 자꾸 저장해두는 이런 것을 정신과 질환으로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저장 장애. 그렇습니다. 저장 장애. 아우 나는 이거 못 버려. 뭐 이런 분들 지금 혹시 나도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참 안 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저장 강박 장애 대상이 뭐 물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쓰레기와 관련된 뭐 신문이나 박스나 그 재활용 물건들도 포함되지만 네. 그 외에도 동물도 해당되고요. 또 최근에는 디지털 데이터까지 포함됩니다. 이 컴퓨터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장해두는 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만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에 아마 최근에도 문제가 됐던 사례가 동물에 관련된 저장 강박장애 사건들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그 동물의 숫자보다 엄청난 수를 키우면서 또 위생 관리도 못해요. 네네네. 또 그러다 보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위생적이고 또 이렇게 죽음으로 이르게끔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 동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리고 하더라도 무관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키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 사육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도 이 저장 강박장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보도를 보고 너무 끔찍하던데 이 천안시에서 500마리 정도 고양이 사체를 자기 집에 두고 있더라고. 이것도 저장 강박 장애 때문이겠지요? 예, 저도 그 10일 전에 17일이죠. 그때 봤을 때 60대 여성인데 이분이 보니까 한 500마리에 해당되는데 사체가 무려 1.5톤 트럭 5대였더라고요. 7.5톤 정도의 고양이가 사체가 처리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동물 수집에 어떤 강박을 가진 분이라고 해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애니멀 호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도가 좀 지나치긴 하네요. 네. 그렇죠. 7.5톤이요. 이러한 저장 강박 장애가 물건이나 동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 무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욕이 많아서 그래. 예, 우리가 말하는 맞습니다. 그런 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무력이라는 것은 또 그걸 관리해 나가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사용하지도 않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물건이나 생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언젠간 쓰겠지. 어딘가에 쓰겠지라고 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당장 쓸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거나 버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모으지 않으면은 저장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하다 보니 결국은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버리려고 하면 이때 폭력성도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장 강박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이제 우리 집에 엄마도 그러는데, 근데 이 어르신들은 워낙 이제 근검절약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렇지 요거하고는 다른 거다, 그렇지? 저도 사실 물건 잘 못 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저장 강박 장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 두세 가지로 보는데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생물학적으로 기질적으로 이 전두엽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의사결정이 안 되고 행동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된다고 그럽니다. 병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우유부단하고 회피하고 판단도 안 되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되고 산만한 성격을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한 11세에서 15세 사이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뭐 쉽게는 신문이라든지 뭐 박스, 옷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다가 이게 이제 점점점 만성화돼서 성이 됐을 때 이 질병으로
완전 고착돼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저장 강박 장애에 대해서 요 근래에 좀 얘기가 되는 네. 거지.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 쓴다. 막 이렇게 해서 아유 저 알뜰하네.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저장 강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뭐 어느 정도로 많은 겁니까? 뭐 국내에서는 인구의 한 2, 3%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전 인구의 5%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어휴. 결국 20명 중에 1명이 저장 강박 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남자 여자 구분 없습니다. 단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노년층이 한 3배가 많은 거로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청소년보다는 30대 이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의 경우에 이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도 10년 전에 그 정신질환으로 진단명이 만들어질 만큼 국내에서도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네네. 단지 이제 이 강박장애라는 이 분류 안에 저장 강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박장애 진료를 받는 인구가 참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한 5년 사이에 한 50%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뭐 5%, 3%를 하지만 실제로 저 강박장애로 인해서 질환 치료를 받던 사람들은 한 4만 명이 이르고 있는 거 보면 요거는 뭐 0.07%밖에 되지 않지만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분명히 병이고 그리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기는데 지금 치료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좀 드물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TV에서 보실 수가 많으셨을 텐데 이웃에 이런 분이 계시면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악취를 비롯해서 같은 이웃으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장 강박 장애가 개인의 정신과적인 질환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이웃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공간이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데 결국은 의학적으로 강박 장애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법적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그 저장 강박증에 대한 뭐 제도적인 법안은 없는 상태지만 기존에 있는 법을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본다면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된 다시 말해서 이 저장 강박을 가진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신과적인 근거가 있고요. 사회복지법에는 지역사회에 이런 환자분들이 계신다라면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지역사회에서 복귀를 목표로 하는 법률적 근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한 곳이 한 63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도 기분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산의 뭐 북구에서 조례를 제일 먼저 마련을 했는데 지역사회에 만약에 저장 강박이 의심이 되는 사람이 발견될 때 적절한 재활이나 치료가 필요하고 쓰레기를 처리한다든지 사회적 관심을 뭐 드려야 될 어떤 그와 관련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뭐 저장 강박 의심 가구 지원 조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63곳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맞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또 노년층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많아서 그 외국의 경우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요? 아니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보다 더 흔하게 많이 있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다 보니 이 표현을 쓰레기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일본 말로는 고미야시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뭐 쓰레기를 집에다 이제 계속 재워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지역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저장 강박 장애 노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하고 불안하다 보니 이 단절된 노인 계층에서 발생되는 문제다라고 많은 성격을 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뇌에 문제가 있어서 저장 강박 장애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주로 외로움이나 스트레스에서도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저장 강박 장애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뇌의 어떤 기질적 질환에서도 비롯되지만 정신과적인 사회 심리적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었을 때 발생되는데 일반적으로 치매라든지 기질적 뇌손상 혹은 조현병, 우울장애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나타난 저장 강박
증상도 있지만 네네. 사회 심리적으로 박탈되고 고립돼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갖는 이런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이 저장 강박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외로워, 스트레스 받아, 자꾸 물건에 집착을 한다. 물건에다가 자신의 어떤 외로움을 투여해서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증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가와 사회가 뭐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장 강박 장애는 단순하게 쓰레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질병적 관점에서 정신과적 질환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적 질환이라는 것은 스스로 병식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할 경우에 동의를 받기보다는 강제적으로라도 이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라든지 재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기초 단체에서 이제 조례 차원에서 저장 강박 장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그 조례로 마련하고 있는 저장 강박 그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보면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행정적 개입을 하는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장 강박 장애라는 것은 정신질환적인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한다면 동의를 안 해주면 결국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이 개입돼야 될 필요를 느끼는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진짜 공감하는 게 MBC 러브하우스라고 왜 집을 싹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을 다 해외여행을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수리 봉사를 해봐서 아는데 집을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아니 안 그러면 예. 물건 갖다 버리다가 진짜 큰 싸움 나요. 네네. 이걸 왜 갖다 버리냐고. 아니 이걸 치워야지 집수리가 되는데 다 바꾸는데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버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 공감이 되고 끝으로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이게 오래된 짐을 버리지 못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가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저장 강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시고 연말연시 오래된 짐을 한번 비워보는 것도 어떠실까 생각됩니다. 네, 진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데 뭘 할까 그러면 좀 치울 건 한번 치워볼까 이런 마음을 하면 이렇게 딱 치워놓고 나면 마음이 또 깨끗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산가톨릭대학교 김종천 특임 교수였습니다. 4637번님이요. 오늘 밤에 엑스포 꼭 좀 유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이벤트긴 하지만 부산과 그 주변에 하루하루 일어나는 안전부주의 사고, 소외계층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반장 같은 모범생 부산문화방송, 우리 소외된 친구들도 잘 돌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임영웅의 이제